안녕하십니까. 정법부장입니다. 트럼프가 해리스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의 이 컨벤션 효과가 이제 거의 끝났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계신 이제 뭐 선후배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가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트럼프 정도의 내공이 해리스를 못 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예를 들면 뭐 그 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급.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이제 외국인이니까 뭐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이제 맨날 같이 보던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냥 뭐 누가 이렇게 번역해 주는 걸만 보잖아.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하는 얘기를 미국인이 듣는 것처럼 듣는 게 아니라 남이들이 이제 번역해 준 느낌, 뉘앙스로 듣기 때문에 실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미국인이 아니고는 참 쉽지 않죠. 그리고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에서 느끼는 약간 이제 지각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해리스의 느낌은 뭐냐면 약간 실없는 사람이에요. 실없는 사람. 그러니까 실없이 계속 막 웃고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대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의 돈을 써가지고 해결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 그러니까 돈을 좀 아끼거나 뭐 이런 정책이 아니라 그냥 그냥 돈 쓰지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돈도 아닌데 그런 어떤 정책들이 좀 많은 느낌의 후보고. 월즈 같은 경우는 아예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노동당, 민노당 같은 거죠. 그러자면 그러니까 아예 뭐 그냥 다 탕감해줘라. 빚이고 뭐고 뭐 얼마씩 있는 거 여기 빚 있는 거 다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뭐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씩 주는 거는 그냥 장난으로 그냥 빚 있는 거 다 탕감, 뭐 학자금 다 탕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너희들 돈도 없는데 기업에서 다 세금 걷어가지고 걔네들이 다 이 미국 운영하게 만들고 그냥 돈 좀 없는 애들은 그냥 다 탕감하고 너희들한테는 세금도 걷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월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자본주의화된 나라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뭐 fire, you are fire 하면 그냥 당장 해고되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가 노동시장이 상당히 유연한 건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뭘 좀 내보내려고 그러면은 다 노동법에 걸리고 뭐 좀 대기업도 좀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 좀 뽑고 나이 먹은 사람들 내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노조가 그냥 뭐 절대 못 나가게 하고 그냥 팽팽 놀고 여기 점심때 나가가지고 한 5시쯤 들어와도 아무 말도 못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는 훨씬 안 좋지. 예를 들면 삼성에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면 한 12시쯤 나가서 5시쯤 들어오는데 거기 있는 과장이라든지 부장이 한 말도 못한다 그러면 결국 해악을 다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그 삼성 제품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감당을 하겠지.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 노조라는 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미국의 나라는 어쨌든 아이콘 자체가 혁신의 아이콘이 국가잖아요. 지금 뭐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기업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누굴 고용하는데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스타트업을 만들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기업을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한 5명 모아놓으니까 걔네들이 노동조합 만들고 뭐 맨날 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기업을 뭐 대기업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루에 뭐 15시간, 20시간씩 막 일하면서 3, 4시간씩 자고 이러면서 이렇게 오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인 어떤 기업이 만들어져서 그 기업에서 엄청나게 또 많은 연봉을 받는 직원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막 5명, 10명씩 있는데 난 하루에 9시간 이상 일 안 해. 막 이런 사람들만 다 있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일어날 수도 없고 지금 엔비디아니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미국이라는 나라가 약간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또 개척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라든지 팀 월즈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검은 감독이란다. 흑인이나 유색인종이라든지 소수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할지 몰라도 그 정신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 사람들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없다 그래. 근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은 어떻게든 간에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화 거는 사람 마음이니까 예를 들면 전체 전화 받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여성을 50% 하지 않고 여성은 한 70%로 하고 또 흑인을 한 50% 이렇게 하면 전화 받는 사람들이 다 그냥 받아서 해리스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계속 이제 부정선거네 뭐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맨날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일단은 되게 민주당 쪽을 상당히 좀 높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선관위에서 조작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많이 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실제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 게 지금 힐러리도 그랬고 또 지난 4년 전에 바이든하고 선거 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격차가 많이 나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얼마 차이 안 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이 지금처럼 이번에 그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것처럼 트럼프가 1%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해리스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또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하는 언론이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이제 엊그저께 나온 여론조사처럼 트럼프가 1% 앞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까보면은 한 5% 차이로 이제 트럼프가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어떤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결과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TV 토론도 하기 전에 이 정도면은 이제 TV 토론이 물론 이제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어떤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집중이 돼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쯤 상당히 좀 지고 있어야 많이 지고 있어야 TV 토론에서 이제 해리스가 잘 못할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해리스가 약간이라도 좀 어떻게 이겨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가지는데 TV 토론도 하기 전부터 벌써 1% 앞서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제로는 해리스가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뭔가를 뒤집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이제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벌써 떨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나마 이제 컨벤션 효과를 가지고 한 4, 5% 정도 앞서 나가는 느낌으로 가도 내가 TV 토론에서 잘 해야 이걸 굳히기로 간다는 걸 본인이 더 잘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고 있는 걸 1% 지고 있는 걸로 나온다 그러면 벌써부터 이게 마음이 조급해서 되지가 않아.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 때부터 이제 워낙 언론에 나오는 걸 좋아했고 또 본인이 이제 TV 방송 같은데 어프렌티스 이런 데 나와서 이제 본인이 방송도 진행하고 따지고 보면 약간 전현무 같은 거죠. 전현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예능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얘기했던 사람인데 TV가 무섭겠어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TV 토론 말고 방송국 인터뷰 같은 경우도 지금 해리스는 잘 못해가지고 녹화로 한 번 했다는 거, 한 번 딱. 근데 지금 벌써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벌써 몇십 번 했어요, 지금. 인터뷰를 나와서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생방송으로, 생으로. 근데 해리스는 방송으로 생으로 하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이 녹화로 한 것을 딱 한 번 했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 사실 방송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상당히 큰 것 같고 또 본인이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준비 과정이 뭔가 좀 약간 좀 완성치가 않은 느낌을 본인이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토론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말이 이렇게 막 주주주주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안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든 뭔가 국회의원 선거든 간에 이슈를 갖고 있는 사람이 토론을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이슈를 먼저 선점을 해야 그 이슈에서 뭐가 나오면 가지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이슈 중에서 가장 좋은 이슈는 민생 이슈잖아요. 근데 그 민생 이슈를 쥐고 있는 곳이 누구다? 그게 바로 지금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공화당이 옛날에는 뭐 사실은 약간 뭐 기업 위주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약간 뭐 노동자 위주 이런 개념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판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그냥 돈 많은 IT 그룹의 뭐 CEO들 같은 느낌? 약간 지금 오히려 뭐 상당히 글로벌라이제이션한 어떤 그런 개념을 좀 지지하는 느낌인 거고, 트럼프는 상당히 내셔널리즘. 거기도 내셔널리즘은 결국은 누구의 이익을 옹호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 국내에 있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을 다니는 직원들이라든지 다국적 기업 CEO들은 민주당을 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내셔널리즘, 그 국가주의에 근거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주의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생존권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지, 노동자들. 그러니까 그 어떤 기업 노동자들이 결국은 이제 공화당을 더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역대 공화당 지지자 그 유력 인사들 중에서 뭐 부시니 뭐니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난 지지자가 없다. 또 딕 체니 같이 뭐 부통령 같은 경우도 뭐 해리스 지지하고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보면 지금 서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공화당이야. 지금 오히려 부자들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꼴이 돼 있는 거야. 예. 마치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뭐 사모펀드라든지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뭐 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하듯이, 지금 미국도 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왜? 미국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다 다국적 기업이거든. 다국적 기업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가지고 뭘 좀 돈 벌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을 아주 저렇게 그냥 아주 그냥 봉쇄하고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하겠다고 하고 뭔가 내셔널리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다국적 기업 CEO라든지 직원들은 트럼프가 됐을 때 상당히 좋을 일이 별로 없죠. 일단 모든 걸 다 미국 국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부를 좀 많이 가졌던,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속으로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개인적 취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를 좀 지지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TV 토론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 트럼프가 1% 앞선다. 그것도 그 뉴욕타임즈에서 벌써 이제 시그널이 안 좋죠. 해리스가 사실 지금 한 달 정도 어떻게 보면 약간 승세를 붙이는 것처럼 갔다가 결국은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그럼 이 내리막길에 가는 느낌이 벌써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더 안 좋은 거거든.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건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별로 안 좋은 것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해리스가 갖고 있는 이제 미천이 다 들통났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뭐 해리스가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홍맹랑하다. 이게 이제 눈치를 민심이 채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좀 잘한 게 뭐냐면, 해리스가 자꾸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약간 승세를 잡고 올라갈 때 당황하지 않고, 해리스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좀 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본인이 그냥 해왔던 페이스대로 한 거예요. 그냥 늘 누구 욕하는 거 그거를 트럼프는 잘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해리스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을 하는 것을 잘 못하는 반면에 어떤 컨벤션 효과를 모든 걸 얻었던 어떤 그 부분을 결국 말로 이제 깎아먹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했던 얘기들의 어떤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바꾸지 않은 거죠. 예, 근데 그 바꾸지 않은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정신적인 상태라든지 어떤 뭐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이제 민심은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는 참 재밌는 게,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사람이 깜이냐, 이런 걸 되게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러니까 미국인이라는 사람들이 연방 대통령이라는 것은 너무 그렇게 자질구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 뭐 이런 어떤 트라이얼 에러스, 이런 시련을 잘 겪어내고 뭔가 이 사람이 꿋꿋하게 뭔가 하는 강인한 사람, 똘망똘망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심이 보는 어떤 주안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주눅 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말이 두서가 없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원래 막 해리스를 욕하다가 갑자기 욕을 안 하고 뭐 이러고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미국적인 사람들은 미국 유권자들은 아 이게 트럼프가 강한 줄 알았더니 약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사실 원래 바이든이 내려간 것도 뭐냐면 아유 횡설수설하잖아요. 말 졸고 있고 자고 있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말을 못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 언밸런스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느낌, 본인의 페이스를 놓친 느낌, 뭔가 발걸음이 엇박자가 나는 느낌을 싫어하는 건데 트럼프가 그 어떤 시련을 그러니까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는 거에 있어서 어떤 불안감을 잘 버텨내서 본인의 페이스를 정확하게 유지한 부분이 결국은 다시 어떻게 보면 약간 승세를 가져갈 수 있는 운동력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니잖아요. 한국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토론하는 거 보고 그걸 막 결정하지 않고 이미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뭐 약간 이미지 또는 뭐 어떤 나한테 얼마 주나, 뭐 25만 원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조금 멀었어. 근데 미국은 보니까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강인함, 역시 개척 정신이 좀 중요하지. 그리고 뭔가 버텨내는 느낌, 인듀어런스라고 하죠. 우리가 인듀어런스. 그러니까 뭔가 참을성,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좀, 겸비가 됐느냐. 그걸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연방 대통령 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가 1% 앞서 나간답니다. 예, 결국 TV 토론이 내일인데, 이렇게 TV 토론도 전에부터 1% 앞서 나간다. 과연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뭐 솔직히 예상과 달리 뭐 버벅된다거나 갑자기 뭐 이상하게 헛발질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좀 없지 않겠느냐. 해리스가 말을 잘 못하기로 소문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TV 토론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고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이 내일 결정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